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하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들과 같이 영풍문고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눈에 띄어서 구입한 책이 있어 읽고 소개해드립니다.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 샤오영저 뛰어난 사람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입니다. 저 역시 나이 50이 넘어도 여전히 순간적인 감정 조절에 서툴러서 이런저런 관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아직도 간혹 있는데 이 책에는 마음에 와닿는 좋은 문장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네요. 이 책의 구성은 1장 감정을 다스려야 내 인생이 풀린다를 시작으로 8장 나만의 감정 조절 모드를 구축하라 이르기까지 각 장마다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것인지, 일상에서 솟구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예시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해 줍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들 중 저에게 특히 와닿았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충동도 감정의 일종이다. 사람들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로 미덥지 못하다고 여긴다. 그가 언제 폭주해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첫째,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운다. 자신을 화가 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걱정하게 만드는 일 또는 사람에게서 잠시 주의를 돌려 심호흡을 해보는 것이다. 둘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춘다. 우리는 싸울수록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싶다면 일단 목소리의 볼륨을 낮춰보자. 셋째, 침묵을 답으로 삼는다.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 다르다. 그렇기에 타인과의 교류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사람과의 언쟁을 피하고 싶다면 침묵을 우선 답으로 삼아보자. 거절할 줄 알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부탁을 거절하길 민망해하고 안 되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한다. 피타고라스는 말했다. 예, 아니오는 가장 짧고 오래된 말이지만 말하기에 앞서 가장 신중해야 하는 말이기도 하다. 비교적 실용적인 거절의 기술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먼저 상대를 존중해준다. 거절하는 나의 입장을 이해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쌍방의 관계를 따져 정도를 파악한다. 거절할 때는 상대와 친근한 관계인지 소원한 관계인지에 따라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정도를 지켜야 한다. 셋째, 거절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다. 거절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상대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거절의 말도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길 원하기 때문에 거절의 말을 할 때도 상대의 장점을 찾아 내가 상대보다 못함을 인정한 다음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분노에 사로잡힐까? 분노는 우리의 인생에 불행을 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해친다. 이는 한 심리학자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인데 당시 그가 진행했던 실험은 이랬다. 그는 먼저 관상동맥질환 병력이 없는 49에서 92세의 성인 남녀 중 남녀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 78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다음 인터뷰를 진행해 이들을 분노 표현 방식에 따라 건설적 분노, 파괴적 분노 옹호, 파괴적 분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785명의 연구 대상 중 14.6%가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거식증에 걸리거나 비만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걱정 중 90% 이상이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뜻이다. 내일의 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만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의심은 소극적 자기방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으며
흔히 인간관계에서 그 그림자가 드러난다고 한다. 어쩌면 의심은 자기 자신에게 더 쉬운 소극적 형태의 보호색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무척이나 귀하기에 과도한 의심으로 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비뚤어진 질투심을 건강한 질투심으로 바꾼다. 질투는 아주 흔한 부정적 감정 중 하나다. 흔히 질투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일 때가 많다. 이러한 질투는 생각보다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질투로 인해 타인을 미워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주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비뚤어진 질투를 건강한 질투로 바꾸면 질투심이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나아가 타인의 호의를 이끌어 인간관계까지 개선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투심을 이해하고 또 이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심성을 수련하는 마음으로 질투심을 대한다. 둘째, 질투심을 채찍 삼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셋째, 질투를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음이라고 생각한다. 적당한 질투심은 우리의 정서 안정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뚤어진 질투심을 건강한 질투심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패스팅거 법칙.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감정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부정적인 감정들이 불러온 일련의 나쁜 결과들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이는데 이때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곤 한다.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자신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다가오는 불행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불러온 나쁜 결과들을 막을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에게 닥친 난관과 좌절에 대처하자.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기분은 바꿀 수 있다는 말처럼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즉흥적이고 불안정한 감정을 관리하여 대인관계와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고 결국 이러한 감정 관리가 개인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특히 편집이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말들이지만 인생의 조언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와 직장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아가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독서하는 하루 되세요.